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지난 20차 대의원 회의를 간략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는 12월 7일에 있었던 것이고요. 안건에 대해서는 8개가 있었습니다. 제1호 안건은 조합장 후보자 확정 보고일 건이라 대의원들한테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이 의결을 할 수는 없고요. 선관위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의원회의에 보고만 한 안건이고요.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공사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의 건. 이 시공사와 우리 조합이 시공사로서 시공사가 제안한 안건을 또는 조합이 원하는 안건을 협상해서 도출한 계약서를 대의원회의에 올려서 조합원 여러분께 안건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지만 비전문가가 봐도 저희 계약서 문제에선 저는 대의원회에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공사기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5조에 보면 공사기간은 35개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35개월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착공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선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기본 35개월에 실착공이 늦어지면 그것도 공사기간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실착공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했더니 시공사에서는 뭐 그렇게 실착공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다. 일주일이면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달이라도 여기다 넣어줄 테니까 자세한 기간을 명시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서 안타깝습니다. 실착공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우리가 35개월 플러스 늦어진 기간이 되는 거라 저는 조합원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검토 요청을 드렸고, 화곡 1구역을 제가 갔다 왔더니 공사 기간에는 실착공 기준일로 한다라는 건 없고요. 간단 명료하게 25개월로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집행부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좀 편리하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안건이고요. 제 4호 안건은 조합 2022년 예산 및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지난 그 대의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찌라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막 쥐새끼 거리고 뭐 500억을 탕진하고 그 찌라시를 돌려서 루머와 비방을 퍼뜨렸던 그 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와 뭐 행정 소송 건해서 올라간 비용과 그거를 또 제 건이랑 묶어서 CM 뭐 소송 명예훼손의 건 해서 제가 비방하고 업무 방해했다고 해서 대의원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7월 달에 올라간 게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벌써 나왔고 비용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대의원 정식 안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공시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죠. 왜냐면 그 근거로 CM이 지금 뭐 사업 속도라든가 비용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서 20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걸 요구한 거죠. 그만큼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근거를 달라. 대의원님들은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분쟁이 너무 많았는데 2025년에도 입주가 가능하고 수백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CM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게 뭐 업무 방해, 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당연히 무혐의로 끝났고요. 여러분들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대의원이 여러분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하고 검토 요청을 한 그럴 영상인데 그것을 비방이라고 하고 업무 방해라고 하면 모든 발언이나 집행부에 반하는 건 업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혐의로 났지만 그 결과와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지금 분란이 되고 있다시피 김영하 총무가 정식 안건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시는 못했죠. 예.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뭐 떳떳한 공식 게시를 해야 되는데 뭐 제 답변 답글에 달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인정의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도전법을 봤는데 명확하게 원고본 돼 있지는 않지만 뭐 특이하게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뭐 땅만 있다든가 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어야 재건축 자격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데 도정법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경우 뭐 땅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 세금을 내고 살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이 판단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든가 말든가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그 한 가구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점은 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의 토지 상황이라든가 무허가 건물 내역을 올려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물어보니까 한 토지 10평 정도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것도 뭐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호 안건은 조합 운영비 항목 변경 집행권 이거는 이제 책자에 나오시니까 좀 뭐 이렇게 좀 보는 눈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이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7호 건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 대응의건에서 뭐 이거는 정말로 그 조합원이 아닌 반대파들이 뭐 소송을 걸게 되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이라 이것도 이제 그 단지 소송 비용이 적당한지 뭐 적절한지가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큰 관심들이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구역과 비교를 해봐서 합리적이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호 안건은 정기총회 안건, 그다음 일시 장소 심의건인데 아시다시피 1월 7일 날 총회에 관한 안건이라 뭐 무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2호 안건입니다. 계약사, 그러니까 시공사와 그 제안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조합원들한테 더 유리하게 검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찍어줄 것인가. 아까 보다시피 실작 기준일을 뭐 또 검토가 안 된다면 무한정 늘어져도 뭐 공사 기간이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조합원 여러분들 이번 총회가 조합장 선거, 그다음 정기총회 선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 투표를 해주셔야 투표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뢰를 얻고요. 특히 우편 투표를 하신 분은 이번 총회가 두 번의 총회를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회에 나오시면 우편 투표는 다시 반려가 되고 직접 투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신속하고 단합되고 결과에 대한 분란이 없기 위해서는 정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총회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편 투표도 중요한데 그렇게 와서 우편 투표를 하시더라도 오실 수 있으면 참가율이 높으면 정말 우리 조합이 단단해지고 신뢰도 없고 분란이 없어집니다. 신속해집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